볼보의 기술이 들어간 프리미엄 전기 퍼포먼스 SUV 폴스타 3가 공개됐습니다. 야, 이게 딱 보면은 가격이 일단 1억 2,500만 원이 넘어요. 유럽 기준이긴 하지만 600km가 넘는 넘사벽급 주행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게 플랫폼 이름부터 지속 가능한 경험이라는 뜻의 일명 C 플랫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플랫폼을 누가 만들었냐 딱 까보니까 중국의 지리자동차? 오지고 지리고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테슬라를 뛰어넘는 세계 1위 전기차를 꿈꾸는 폴스타의 최신작 폴스타 3에 숨겨진 오지고 지리는 세 가지 뒷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짜리 전기 SUV 폴스타 3가 공개됐습니다. 자, 이게 보도자료를 보면 좀 약간 재밌는 게 풀네임이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프리미엄 전기 퍼포먼스 SUV인 폴스타 3를 출시했다. 야, 혓바닥이 좀 길죠? 폴스타 CEO는 포르쉐 카이엔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야, 카이엔? 자, 일단 어디 한번 까보니까 일단 포르쉐 카이엔보다는 휠 베이스가 크긴 해요. 그건 좋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이오닉보단 짧거든요. Feel performance. Come on, it's a Polestar. 퍼포먼스로 승부를 볼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제로백에 4.7에서 4.9초대네요. 아, 이거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퍼포먼스도 솔직히 말하면 EV6 GT 만나면 길에서 따여요. 근데 1억 원이 넘는 가격을 책정한 이 배짱,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라는 거예요. 스웨덴 차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죠? 볼보도 뻔하죠. 볼보의 자회사로 시작했던 폴스타는 볼보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등에 업고 프리미엄 대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셈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막상 폴스타가 스웨덴은 강조하면서도 볼보랑은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지난해 아이오닉이 독일 자동차 전문지 평가에서 전기차 1위를 먹은 다음에 와, 우리가 볼보 전기차 이겼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니까 아, 우리 볼보 아니거든!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폴스타에서 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폴스타 3를 3초 만에 빡치게 하는 진짜 빡침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폴스타 중국 자동차 아니야? 이 한마디면 폴스타 혈압 대기권 돌파합니다. 실제로 폴스타 코리아 사장도 첫 취임식에서 절대 네버 나싱 중국 차 아니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폴스타라는 브랜드는 도대체 그 태생, 출생의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왜 폴스타가 볼보 전기차라는 말도 듣고 중국 자동차라는 얘기도 나오는 걸까요? 자,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에게 차부심, 폴스타의 근본부터 현재 그 미래까지 이번 폴스타 3에 숨어있는 세 가지 뒷이야기들 스무스하게 알아볼 텐데요. 폴스타 3에 숨어있는 세 가지 비밀 중 첫 번째, 친환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끼겠다는 폴스타가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난받는 업계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스웨덴 투어링 챔피언십 레이스 현장입니다. 갑자기 웬 도란맨 아저씨 한 명이 경기 중인 트랙 안으로 갑자기 쳐들어와요. 자기 차를 어깨빵으로 리타이어 시켰다고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분노 조절장애 아저씨가 테슬라와 현피를 뜨겠다는 폴스타의 창립자 레이서 얀 플래시 닐슨 되시겠습니다. 자, 스웨덴 F3 챔피언 출신인 얀 플래시 닐슨은 1996년 처음 시작된 스웨덴 투어링 카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레이싱팀 플래시 엔지니어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엔지니어링에 차를 주고 파트너십을 맺은 게 볼보였죠. 자, 사실 모터스포츠는 환경단체가 고깝게 봐온 영역이에요. 고배기량 매연 뿜으면서 이제 서켓 만든다고 자연을 훼손한다고, 친환경 차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폴스타가 환경 파괴를 조장한다고 비난받는 모터스포츠 튜닝 업체였다는 건 전 꽤 재밌는 아이러니였다고 생각해요. 얀 닐스는 볼보의 중형 세단 850S를 튜닝한 차로 BMW도 제끼고 아우디도 제끼고 챔피언이 됐어요. 두 번째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웨덴의 레전드 레이서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문제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있죠. 얀 닐스는 레이스 2관왕 달성 이후 좀처럼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연속 2위에만 머물면서 콩라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아깝게 우승을 놓쳐서 성질이 막 올라오는데 2004년 레이스에서 시즌 성적을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 아저씨 성질 보셨죠? 레이스 마감 이후 얀 닐스는 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크리스티안 달에게 레이싱 팀을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BMW를 타고 새롭게 스웨덴 투어링카 챔피언십에 도전했죠. 하지만 크리스티안 달은 레이싱팀 이름을 폴스타 레이싱으로 개명한 뒤 볼보와의 파트너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CEO 아니랄까봐 본격적으로 엔진과 자동차 생산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레이싱 업계 최초로 바이오 에탄올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해요. 폴스타는 이 친환경 엔진을 쓴 볼보 C30을 끌고 BMW 타겠다고 팀을 버리고 나갔던 왕년의 사장님 얀 닐슨과 맞붙었습니다. 과연 이 복수열전의 결과는 폴스타가 12년 만에 다시 우승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을 제대로 발라버렸죠. 믿고 차 퍼줬던 볼보 역시 당연히 기분이 째지지 않았겠습니까? 볼보는 폴스타 레이싱팀의 엔지니어링 부분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폴스타 퍼포먼스라는 브랜드로 300마력 이상, 최고 속도 250km 이상의 고성능 퍼포먼스카 볼보 폴스타 시리즈를 연달아 출시했고 시장의 반응도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사실 뭐 기존의 볼보가 가지고 있던 안전 이미지에 고성능 이미지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이게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야말로 활용이 정점을 향해 승천하는 기세였죠. 볼보가 안전할지는 몰라도 성능에서는 독삼사에 딸리지 않냐는 세간의 인식을 뒤집기 위해 2015년 볼보는 폴스타 레이싱팀의 성능 개발부를 뚝 떼어가서 아예 자회사로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 인수합병을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볼보가 메르세데스 AMG와 BMW M 모델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평가했죠.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볼보가 폴스타를 인수한 목적은 친환경차 개발이 아닌 고성능차 개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년 뒤인 2017년 볼보는 자회사였던 폴스타를 친환경 전기차 브랜드로 독립을 시켜버리는데요. 고성능차 개발보다도 친환경차가 더 메인으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방향을 바꿔버린 걸까요? 폴스타 레이스팀의 그 단서가 있었습니다. 폴스타 레이싱팀은 대깨볼이었어요. 대회에서 우승을 못해도 무조건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볼보차만 타는 레이싱팀이었는데 폴스타 레이싱팀은 시안 레이싱으로 이름을 바꾸고 링크앤코라는 웬 듣보잡 중국산 자동차 한 대도 같이 끌고 레이스에 계속 출전했어요. 자, 볼보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폴스타 레이싱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외도를 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링크앤코라는 중국 자동차를 만든 중국인 회장님이 폴스타 레이싱의 파트너였던 볼보를 폴스타 기술개발부를 자회사로 인수해갔던 볼보를 그냥 통째로 사버렸거든요. 폴스타3의 세 가지 비밀 그 두 번째, 폴스타는 과연 중국 자동차일까요? 스웨덴 자동차일까요? 이거 진짜 말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걸 알아보려면 지금 폴스타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폴스타는 절대 자기들이 중국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사도 스웨덴에 있고 우린 뭐 연구 개발도 스웨덴에서 하고 뭐 우리는 그냥 스웨덴 감성의 프리미엄 전기차다 이렇게 폴스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요. 자, 이걸 보면 폴스타는 볼보 자동차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볼보 자회사가 아니라 볼보랑 별개의 자동차 회사긴 한데 볼보 자동차 그룹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지만 현대랑 기아가 둘 다 현대 자동차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구조도에 왜 한자가 보이는 걸까요? 뭐 간단해요. 왜냐면 이 볼보 자동차 그룹이 통째로 지금 지리홀딩스라는 중국 대기업 그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리홀딩스라는 그룹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볼보 자동차 그룹 옆에 보면 지리 자동차 그룹이라고 보이죠? 상하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폴스타가 속해 있는 볼보 자동차 그룹은 중국 대기업 지리홀딩스 소유인 건 맞긴 한데 중국차, 그러니까 지리자동차의 소유는 일단은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말장난인가? 그러게. 자, 뭐 아무튼 그런데 어쩌다가 볼보가 중국 기업 소유가 된 걸까요? 이 지리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생긴 지 30년이 조금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볼보가 지리홀딩스에 인수된 게 2010년인데 이때 볼보의 매출이 지리보다 20배나 높았어요. 자, 이 인수합병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반응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자, 근데 새우는 뭐가 있죠? 깡이 있죠. 지리홀딩스를 만들고 볼보를 집어삼킨 리슈프 회장.
이 사람 깡따오가 보통 깡따오가 아니었어요. 좀 짧게만 정리를 해보면 깡촌에서 완전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대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오토바이 브랜드 를 세워서 32개국에 수출할 정도로 크게 키워내면서 대성공. 그걸 시작으로 새로 설립한 지리자동차는 400만원짜리 초저가 자동차 하오칭을 시작으로 중국산 싸구려 자동차 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냐면 딱히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쥐어 짜는 것밖에 딱히 경쟁력을 갖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슈프 회장이 갑자기 현타가 와버려요. 싸구려 차를 계속 만들어봐야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자, 이 깨달음을 얻은 게 2007년의 일인데 그 전으로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This home has been foreclosed on. You, your mom, and your son to step off. Oh my god, oh my god. Share prices continued to tumble. Lehman Brothers was forced to declare itself bankrupt. The largest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포드가 매각하려고 했던 포드 자회사 중에 볼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땡처리 매물로 나온 볼보를 노리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볼보의 새 준이 된 건 지리홀딩스였죠. 일각에서는 리슈프 회장이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절친 덕을 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긴 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중국에서 뭐 주석이던가 뭐 하고 있었다는데 뭐 기분 탓이겠죠. 실제로 이 뒤로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약 3조 원에 인수해왔는데 근데 이 비용 대부분을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았어요. 뭐 중국의 볼보 생산 라인을 지으니까 돈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이렇게 미묘하게 찝찝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기업 지리홀딩스는 볼보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회장 깡이 보통 깡이 아니라 그랬죠. 지리홀딩스는 볼보 자동차를 18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뒤에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 넘게 볼보에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볼보와 또 약속을 했어요. 볼보 자동차 본사를 스웨덴에 남겨두고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결과는 볼보도 지리자동차도 윈윈이었습니다. 볼보는 새 경영진과 함께 출시한 페이스리프트 SC60, X80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판매량이 승승장구했어요. 그 덕분에 왕년의 레이싱 파트너였던 폴스타의 기술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었고 벤츠와 BMW의 고성능 모델에 도전장을 던지게 된 거죠. 뭐 물론 지리도 볼보에 그냥 퍼주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R&D 성과물을 지리자동차와 공유한다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 결과 지리자동차의 기술력이 지리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보 인수 전까지 지리자동차의 국제 특허는 10개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017년부터는 국제 특허가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스웨덴 국적의 볼보 측 연구진들이 지리자동차 연구진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해서 그래요. 이제는 지리자동차의 국제 특허만 거의 뭐 100개 가까이 돼요. 이만하면 진짜 지리가 볼보를 인수한 덕분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상호 공생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분명한 주종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보가 100% 독립 경영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눈꼽만큼도 중국색에 묻지 않았느냐, 이거는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증거 있어? 증거 있지?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존재 자체가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보가 맨 처음 폴스타를 인수했던 2015년 볼보 CEO 하칸이 뭐라 말했냐면 고성능 자동차 모델 M 폴스타의 개발에 볼보의 모든 자원과 경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딱 못을 박았어요. 볼보 고성능에 몰빵하겠다. 친환경 차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볼보가 폴스타를 인수하고 몇 달 뒤 지리자동차에서 한 가지 플랜을 발표합니다. 판매하는 자동차의 90%를 전동화하겠다는 블루 지리 이니셔티브 플랜이었죠. 블루 지리 전략을 발표한 이후 볼보는 폴스타를 전기차 브랜드로 독립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啥玩意儿？你还不知道啥是？ 지리홀딩스는 폴스타를 육성하기 위해 8,500억 원을 투자했고 그 뒤로도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번 폴스타 3는 포르쉐 카이엔을 라이벌로 지목했으면서도 제로백이라던가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포르쉐 카이엔보다 뒤집니다. 결국 볼보가 퍼포먼스를 위해 2015년 인수했던 폴스타의 정체성이 누군가의 영향으로 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 중국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폴스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폴스타가 스웨덴에서 연구하고 탄생한 스웨덴 감성이 듬뿍 묻어있는 차인 걸 인정하더라도 과연 폴스타가 지리홀딩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슬프게도 폴스타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앞으로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게 뭘까요? 폴스타 3의 비밀 중 번호판 밑을 보면 숨어있는 마지막 세 번째! 자, 요렇게 번호판 밑을 보면 더 가이딩 스타라고 적혀 있어요. 길을 알려주는 별이란 뜻이죠. 사실 폴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밤하늘의 별 북극성이라는 뜻이에요. 여행자들이 그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 길을 찾았는데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가 자기를 보고 따라오게끔 폴스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폴스타가 이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에 등장했죠. 그 뒤를 따르는 여행자가 그럼 누구일까요? 누구긴 누굽니까? 지리자동차죠. 폴스타 3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CEA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CEA 플랫폼을 사용한 폴스타 4도 곧 출시에 포르쉐 마칸을 따버리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자, 이 C 플랫폼은 볼보와 지리자동차가 합작으로 개발한 플랫폼이에요. 볼보 또한 이 플랫폼을 사용해 소형 전기 SUV XC2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즉 C 플랫폼은 머지않아 볼보가 쓰는 플랫폼이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얻게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폴스타가 쓰고 볼보가 쓰는 이 전기차 플랫폼, 이걸 써서 차를 만드는 전기차 브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오지고 지리고 사실 지리자동차는 이미 폴스타보다도 먼저 이 C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스포츠카 지커 001이 그 주인공이죠. 지리는 이 C 플랫폼을 5가지 형태로 세분화해서 소형 세그먼트부터 SUV 픽업 트럭까지 모든 차종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사용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도전할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뒷배경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게 바로 이분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2015년,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최소 연 30만 대 이상 수출하는 걸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어요. 근데 이 시진핑 절친이 누구라고요? 아니, 스펀지만 말고 시진핑의 절친, 바로 지리홀딩스 창업자 리수프 회장입니다. 볼보의 XC20과 폴스타 3가 성공하면 할수록 지리자동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C 플랫폼의 위상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왠지 중국차는 그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그 C를 사용하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도 점점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친구의 목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겠죠. 볼보 DNA로 만든 길을 알려주는 별 폴스타와 같은 플랫폼을 쓴다는 후광 효과로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노리는 지리자동차의 야망,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 얘기 차부심 11번째 이야기. 알고 보면 지르게 되는 폴스타 3의 3가지 비밀편 즐거우셨나요? 제가 이 폴스타 3를 실제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폴스타라는 브랜드의 역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게 됐는데요. 야, 저 오늘 TH 발음 되게 신경 썼는데 좀 어떻게 잘했을까요? 자, 모쪼록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저 차돌박이도 글로벌 신차 런칭 행사 초청되는 그날까지 저는 또다시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담긴 자동차 얘기를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